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도 또 동국대학교에서 청년과 학자의 대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눌 분은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역사학을 공부하는 이승환 선생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아무런 사전 모의가 없이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리고 장소도 학교 건물에 현관에 있는 데입니다. 오늘 저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는 곳인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죠. 사과가요. 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단상이 수없이 떠오르는데, 요즘에 제가 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를 좀 너무 업신여기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역사를 통해서 어디서나 언제나 세대 간의 싸움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로 업신여기고 좋아할 수는 없죠. 뭐 젊음과 뭐 늙음, 뭐 욕망 이런 것도 다 결쳐져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노인들이 사실 정말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꼴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틀딱이라는 단어 아세요? 틀딱이라는 단어 아세요? 몰라요. 틀니 딱딱이란 단어인데, 틀니 딱딱? 틀니 아, 틀니. 딱딱거린다고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틀딱이라고 부르거든요. 딱딱. 예, 틀린나 딱딱거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그 업신여김을 넘어서 그냥 혐오의 수준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태극기 부대도 사실 거의 뭐 태극기 부대가 저희로서는 뭐 유머 소재거든요. 놀림감이거든요. 예, 이거 말씀드리게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예, 너 태극기 부대지 막 이러면서 장난치고 웃고 희낙낙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심하게 말하면 거의 사람으로 안 보는 수준인 건데, 근데 저는 처음에 저도 동조를 했죠. 모르고 갔고, 그리고 매체에 이제 흡수가 되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도 나쁜 점에 있어서는 더하면 더했지, 나쁜 게 그렇게 나쁘다고 매도할 만한 입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꼰대라고 하고 뭐 틀딱이라고 하지만 젊은 애들끼리 군대에 가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이제 똥군기나 이제 서열 문화를 발휘하고, 그리고 결코 이제 젊은이들끼리 만드는 조직도 결국 뭐 건전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안에 부조리도 다 있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그런 점들이 너무 심한데, 그런 게 원래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한국이 특별히 좀 더 나아간 건지, 교수님 생각이 어떤지.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요. 어느 세대나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갈등은 있거든요.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갈등은 있죠.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 세대는 그다지 심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늘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왔고, 특히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그렇겠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심해요. 일종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 이상을 지나서 뭐 생존 공동체, 혈연 공동체, 아니면은 심지어는 자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영생을 누린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까지 들어가면서 늘 그렇듯이 젊은이와 노인 간의 갈등이 있다. 그리고 서양 신화에서는 너무나 잘 알죠. 무슨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거는 서구 사회 이야기지 난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불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젊은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부를 갖고 있는 문제도 이미 노인 세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는 가질 것이 적어지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직장을 갖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더 심해졌다고만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꼴통이라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틀리 딱딱 이거 처음 들어보시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 교수였던 저도 모르는데 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단어. 그렇죠. 이거 상호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혐오 수준을 넘었고 그다음에 태극기 부대에 관해서도 거의 놀림감 수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승환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런데 동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저로서도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마 이걸 보는 나이 드는 세대들 전부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지 특수한 현상인지 구분하고 질문하는가 그러고 싶었는데 이승환 선생님 결국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 이게 일반적인 어느 세대에 어느 시대나 있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한국적인 특수한 현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이니까 그것이 학문적으로 규명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죠. 다만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생각을 얘기할 뿐인데 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적어도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지금까지를 일별은 했잖아요. 다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그 다음에 개인적 성격과 학문적 취향 때문에 가능한 많은 세계를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는 철저하게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또는 엄마와 딸 이 관계가 철저하게 합의력 관계였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승환 선생님인 나 60대 후반 넘어가는 내 입장에서도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청소년기에 잠시 있는 갈등이지 이렇게 심각한 갈등이나 경쟁, 충돌 관계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현재 한국 사회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봐요. 일부에서는 도시화, 그다음에 현대 문명, 기술 문명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런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특수한 한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데 자, 내가 나이 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젊은이들에게 변명을 하겠습니다. 전 근대사에서는 노인들이 완벽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 권력 이런 게 아니에요. 경제적 권력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 지식입니다. knowledge. 지식을 가진 사람은 노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진 것도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철저하게 노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지니까 존경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리고 노인 세대들은 젊은이들의 힘과 용기와 또 희생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독특하게도 과거에 그런 적이 많고 우리는 더더욱 그랬지만은 자식을 그냥 단순한 자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계승하는 분신으로 봐요. 자, 이거 젊은 세대들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려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식이 부모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있지만 내 자식들이 손자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비약이라고요. 그 비약이라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잘 모르고 오는 얘기죠. 그리고 에스키모, 즉 이누이트들에게서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보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러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삶을 충분히 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연과 합일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나는 영생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지만 내가 먹을 음식을 손자가 먹거든. 그래야지 중요한 것은 그 손자를 통해 가지고 나 육신은 사라지더라도 영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현대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 특성이다, 사회 본성이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어른들이 책임이 커요, 잘못 가르쳐 준 게. 그래서 이건 특수한 현상이, 그 한국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얘기를 하면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했을까?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경제적 성장을 했잖아요. 상투적인 얘기인데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 성장 그러면 상투적으로 보잖아요. 그거는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 젊은 세대가 아무리 고뇌해봤자, 냉정해, 고뇌해봤자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봉급을 많이 받고 조금 더 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 시대의 분위기니까 그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 윗세대는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당장 모르자면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 손자나 자식이 굶고 내가 죽어요. 병원에 갈 수가 없고. 이게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틀리딱딱이라고는 그 세대가 겪었고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최고의 생활인들이고 가장 고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고 못 시킨 사람들이 문제지만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생활인이고 생존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골통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반대지. 내가 보기에는 중간재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해 주길 바라고 왜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했지만 당연히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경제적 파이를 분배하는 문제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될 노인구 부담 이런 액수 그다음에 그 이미 모든 것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세력들이 모든 부를 더 많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많이 느끼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왜 한국 사회는 그 윗세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능멸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확산이 됐을까? 난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